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의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라이트 필드라고 하는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그 응용처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필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그러니까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존의 2D 디스플레이, 즉 2차원 평면상에 영상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간상에 입체감을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꼭 그런 기술들을 3차원, 즉 입체를 표시하는 데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또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요. 오늘 이제 강연 말미에 소개해드릴 VR 또는 메타버스용 HMD 디바이스에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두께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눈이 이렇게 좀 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대표적으로 노안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꼭 노안 현상뿐 아니라 뭐 근시라든지 그런 원시라든지 그런 증상들의 맞춤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시력 보정 디스플레이로도 최근에 라이트 필드 기술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라이트 필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처음에 제안되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 기술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그래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가 그러면은 이 기술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응용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필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포토그래피, 즉 사진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 그리고 이제 동물 사진을 아마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들은 아마도 대부분 컴퓨터 모니터나 뭐 또는 노트북도 컴퓨터죠. 아무튼 그런 모니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화면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흔하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태블릿 PC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자,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러한 디스플레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러한 사진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라는 것이죠. 이 사진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빛을 저장하고 그 빛을 저장된 빛을 또 그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사진술이죠. 그래서 이 빛을 저장할 때는 카메라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 보여줄 때에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즘 워낙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들만 보셔도 이렇게 큰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실제로 요 산의 노을도 이렇게 멋지게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동물 같은 경우 이 솜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될 정도로 아주 생생한 이 사진들인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술, 그러니까 촬영하는 기술도 좋아졌고 그것을 디스플레이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좋아졌죠. 근데 다만 이러한 기술들은 여전히 어떤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들에는 3차원 정보가 거의 다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딱 봐도 그냥 진짜 사람 같고 진짜 동물 같고 진짜 풍경 같은데 왜 3차원 정보가 없어졌느냐? 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옆에서 본다고 해서 그 사진에 찍혀있는 이런 인물이나 동물이나 풍경의 옆모습이나 또는 위에서 본다고 해서 윗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즉 어디서 보더라도 동일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화질이 좋다고 해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모식화해서 그려보았는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 개의 축으로 표시할 수 있는, 좌표로 표시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들도 이렇게 3차원 구조를 갖는 3D 오브젝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인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풍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사실 3차원 오브젝트들인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걸 디스플레이 통해서 보게 되면 실제 물체는 어떤 이런 3차원 구조를 갖는, 여기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러한 주사위, 3차원 구조를 갖는 주사위를 찍었다고 하면 실제로 이 주사위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 주사위의 눈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실제 그런 주사위는 그렇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 즉 눈이 보이게 되겠지만 그 주사위를 찍은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리 화질이 좋은 요즘 나오고 있는 뭐 8K 디스플레이 그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은 정보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화질은 엄청나게 좋더라도 결국 그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3차원 정보는, 이 3차원 정보는 결국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 또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차원 정보가 사라지고 2차원 평면에 우리가 즉 2차원 평면으로 이 정보를 저장하고 그 2차원 평면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에다가 이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차원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근데 조금 더 광학 지식을 조금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3차원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광파, 옵티컬 웨이브의 형태로 이렇게 광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광파, 즉 이 빛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게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은 말씀드린 대로 2D 카메라와 2D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체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는 이 빛을 통해 전달되는 이 정보는 3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에서 그걸, 즉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에서 그걸 캡처하고 디스플레이, 표시할 때에는 이 3차원 정보가 소실돼 버리고 2차원 정보만 남게 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뎁스 정보라고 하는 거리 정보가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보더라도 동일한 이렇게 정보가 보이는, 화질은 비록 엄청 좋더라도 그런 동일한 정보가 보이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실감나는, 이렇게 보면 되게 실감나는 사진들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람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멋진 사진이라고 해도 실제로 가서 보는 풍경만큼 멋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사실 풍경은 사실 멀리서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좌우로 봐도 큰 차이가 없어서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든가 동물 같은 이런 크기가 크지 않은 오브젝트들은 실제로 있는 것과 이렇게 평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아무리 사진의 화질이 좋더라도 실제 실제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이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기술이 사실 근데 이 포토그래피 기술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이 디스플레이를 기반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아무튼 온갖 종류들의 그런 대단한 규모의 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뭔가 동영상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었지만 TV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움직이는 걸로 착각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되게 정말 마술 같은 일이었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의 눈이 높아지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고화질의 사진 또는 고화질의 동영상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이필드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사실 라이필드 기술 전에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 더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술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자, 홀로그래피 기술은 본 강연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홀로그래피 기술은 결국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옵티컬 웨이브를 그대로 저장하고 재현하는 것이 이제 홀로그래피 기술인데요. 그 홀로그래피 기술이라는 게 이 웨이브를 저장하고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현을 하기 위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 얘기하는데 별도의 시간을 써야 할 정도로 따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용을 해서 소개해야 될 정도로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필드 기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홀로그래피에 대해서는 그냥 이 옵티컬 웨이브를 저장하고 재현하는 기술이다 정도로만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지금은 라이필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라이필드에 대해 설명할 거면서, 그러니까 홀로그래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바로 홀로그래피 기술과 라이트 필드 기술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홀로그래피 기술은 옵티컬 웨이브를 저장하고 그걸 재현하는 기술이고 매우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즉 빛은 실제로 웨이브, 즉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동의 특성을 그대로 저장하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주 높은 기술적인 난이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을 조금 단순화하면 우리가 광학을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레이 옵틱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빛을 이렇게 직진하는 광선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모델링을 하는 것인데요. 디스플레이를 할 때에도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라이필드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에도 빛을 모델링을 할 때 파동의 특성까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광파가 아니라 광선, 라이트 레이라고 하는 광선으로 보다 단순한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라이필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럼 뭐가 좋으냐? 2D 디스플레이보다는 복잡한데요.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원리도 그렇고 구현 난이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구가 필요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되는 성능 수준도 훨씬 좀 더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허들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라이필드 기술이 홀로그래피 기술 상용화 전에 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자, 근데 그렇다고 라이필드 기술이 뭔가 그러면은 뭔가 부족한 거냐?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만은 없고요. 사실 사람의 눈은 어떤 옵티컬 웨이브의 특성을 모두 다 구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도 잘 만들면 사람 눈이 봤을 때는 실제 물체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간단한 원리만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트 레이라고 하는 광선을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광선으로 단순하게 모델링을 해서 이 특성들을 단순화시키고 그것들을 그대로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하는 어떤 라이필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줄여서 LF라고 여기 썼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면 아까는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2D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어디서 보더라도 동일한 정보가 보이는, 즉 입체감이 전혀 없는 실제 물체의 그런 입체 정보를 구현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지만 라이필드 기술을 잘 구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가 보이는, 이 경우에는 주사위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보는 위치에 따라서 주사위에 서로 다른 눈이 있는 면이 보이게 되는 이런 입체감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훌륭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용화가 잘 되게 되면 커스터머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좋죠. 2D보다는 3D가 더 실제감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는 가정하에서요. 진짜 실제 같네 이러면서 입체감 진짜 좋다 이러면서 그렇게 즐거운 미소를 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걸 잘 만들어서 잘 많이 팔면 이제 회사 CEO 분들도 매출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소를 짓겠지만 그걸 만들어야 되는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연구자 분들은 사실 울상이죠. 왜냐하면 상당한 난이도를 여전히 요구하거든요. 홀로그래피만큼은 아니어도 라이필드 기술도 상당히 구현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2D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성능 요구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상용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고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주 많은 기여를 저는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훌륭하신 분들께서 아주 많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는지까지 이제 응용처들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럼 그 광선을 구현하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물체들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광선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화된 모델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선의 특징은 직진한다는 것. 직진한다는 거는 근데 또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 바로 어떤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직진한다는 거는 어딘가로 쭉 나간다는 얘기니까 방향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방향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라이필드 기술의 가장 중요한 원리고요. 그리고 컬러도 당연히 표시가 돼야겠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품질을 갖고 있는 2D 디스플레이들이 있거든요. 예, 화질도 좋고 해상도 막 8K 이렇고 예, 컬러도 엄청 실제 같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도 잘 표시되는데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딱 만들었을 때 흑백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쓰지 않겠죠. 예, 컬러 같은 건 당연히 구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까지도 우리는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에서 구현을 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온 빛이냐, 즉 이 물체에 어디서 나온 빛이라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 정보가 있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컬러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잘 재현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라이필드 디스플레이 기술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가정은 그래서 이런 걸 잘 재현했다고 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네, 어디서부터 할 거냐? 바로 요 버추얼 플레인, 즉 어떠한 면을 정해서 이게 사실상 디스플레이 면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부터 그 광선들을 잘 이렇게 실제 물체에 나온 것처럼 잘 재현을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이 봤을 때에는 사실 사람은 내 눈에 들어오는 빛만 보거든요. 즉 이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냐 디스플레이에서 출발한 빛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약간 이상한데, 즉 물체에서 나온 빛이냐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빛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올 때 이런 방향 정보랑 그리고 어떤 밝기 정보랑 그리고 컬러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잘 구현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봤을 때에는 실제 이 물체가 있는 것과 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빛을 구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정말 아주 실제감이 있도록 잘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감이라는 게 뭐냐? 사실 되게 실제감이라는 그 말 자체는 되게 뭐랄까 모호한 표현이죠. 그래서 뒤쪽에서 보다 구체적인 스펙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에 나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어떤 성능을 구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이필드 기술의 원리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고요. 또 그게 나중에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할 때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는가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걸 잘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에는 실제 물체가 있는 것과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즉 디스플레이와 실제 물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입체감을 아니면 또 임장감을 실제감을 잘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또 지향점 또는 이상향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을, 점선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를 표시하냐면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한 점을 제가 지금 좀 모식화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특성을 갖냐면요, 이 한 점에서 요 지금 제가 지금 요 점을 찍고 있는 요 점을 보면, 요 지금 별표를 치고 있는 요 부분을 잠깐 봐주시면요, 요 한 점에서 이제 결국 이게 디스플레이 상의 한 점이죠. 예. 근데 위쪽으로는 요 하늘색 광선이 나오고요, 약간 아래쪽으로는 빨간색 광선이 나오고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는 노란색 광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 뒤쪽에 이런 물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은 이런 라이필드를 재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점선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걸 보시면 각각의 점마다 각도별로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점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어떤 물체로부터 나온 빛의 라이필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플레이 상의 한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빛이, 즉 이 광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그 컬러와 밝기 정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즉 2D 디스플레이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D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떻게 보였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이 보였던 거죠. 즉 방향에 따라 어떤
밝기나 컬러가 바뀌지 않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내가 정면에서 보든 즉 앞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똑같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 얼굴이 똑같이요. 옆모습이 보이거나 윗모습이 보이거나 아랫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그게 바로 앞에 설명드린 이 포토그래피 기술에 기반한 2D 디스플레이 기술의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한계점을 극복한 것이 라이필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정보, 즉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다른 컬러와 다른 밝기를 갖는 이런 광선들이 재현이 되어야만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랑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 이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이거는 JDI에서 제작을 해서 전시회에 이제 출품했던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인데요. 8K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을 했고 그 앞에 이런 어떤 렌즈를 붙여가지고 이런 라이필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 렌즈를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렌즈를 붙이게 되면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는 픽셀들이 이 렌즈를 통과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즉, 이 픽셀은 이 방향에서만 보이게 되고 이 픽셀은 반대 이 다른 방향에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이 두 개의 픽셀에 서로 다른 정보를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표시해 준다고 하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밝기와 컬러가 보이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렌즈를 앞에다 붙임으로써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는 피놀을 붙이기도 합니다. 피놀은 작은 구멍인데 그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결국 보는 각도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 구멍을 통과해야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피놀은 렌즈 대비해서 많이 어두워지죠. 아무래도 구멍이 작은데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 나온 빛만 내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화면이 훨씬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대신에 피놀은 렌즈 대비해서 만들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죠. 구멍만 뽕 뚫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 피놀 방식과 렌즈 방식을 둘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만 디스플레이가 어두우면 사실 좀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런 렌즈를 만들어서 붙이게 됩니다. 근데 렌즈 보시면 렌즈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즉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패널에 픽셀도 여러 개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렌즈도 어레이 형태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는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이런 작은 렌즈들이 어레이 형태로 붙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렌즈 하나하나가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그죠? 그냥 화면만 보이시지 렌즈들이 보이지 않죠. 그 정도로 작은 렌즈들이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또 이 렌즈 하나에 여러 개 픽셀이 있어야만 이렇게 여러 개의 방향에 따라 다른 정보를 또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렌즈 뒤쪽에는 훨씬 더 작은 픽셀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렌즈도 붙여야 되지만 결국 이 렌즈보다 더 작은 픽셀들이 뒤에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대략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디스플레이가 8K 즉 이 가로 방향으로 대략 8000개 픽셀이 있는 지금 수준으로는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질이 아주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요. 실제로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8K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픽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 렌즈를 통과해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는 일부의 픽셀들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픽셀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즉 화질이 나빠지는 것처럼, 즉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들이 더 줄어든 것처럼, 픽셀의 개수가 줄어든 것처럼,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떨어지고요. 그 각각의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는 뒤에 사용한 패널은 되게 고해상도, 고성능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화질은 그만큼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진짜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입체감이 있는 어떤 한 점을 표시할 수 있느냐? 네,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광선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점에서 만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광선들의 방향에 따라 정보를 나누어서 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는 두 개의 광선에 같은 정보를 표시해 준다 그러면은 이 점은
요 디스플레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요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걸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 점이 디스플레이 면에 있는 게 아니고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요렇게 이런 광선들이 만나는 점을 통해서 그런 허공에 떠 있는 점이 또는 요 뒤쪽에 화면 뒤쪽에 들어가 보이는 이런 가상의 점들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라이필드 영상입니다. 그래서 요 점들을 가상의 허공에 떠 있는 요 또는 허공 뒤쪽에 화면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점들을 볼륨 픽셀, 줄여서 복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셀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개의 광선이 여기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여러 개의 렌즈와 여러 개의 픽셀을 사용해야 이렇게 하나의 복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는 입체감을 얻은 대신에 화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근본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성능이 좋아지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그래서 사실 라이필드 기술의 원리는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워낙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다 렌즈까지 붙여가지고 라이필드로 해서 보게 되면은 더 화질이 떨어지니까 너무 이게 뭐 입체감 있는 건 좋은데 너무 화질이 떨어져 못 보겠다 막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8K 디스플레이, 이게 참고로 17인치 디스플레이가 좀 노트북, 그러니까 좀 대형 노트북, 17인치면 노트북 치고는 가장 큰 사이즈인데요. 아무튼 네, 노트북 정도의 커다란 노트북 정도의 사이즈의 8K 패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맨눈으로는 그 8K 픽셀이 절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4K만 집어넣어도 사실 17인치에서는 좀 과하다 싶은,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기에는 그 픽셀 하나하나를 구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8K나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2D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8K 디스플레이를 이런 노트북 정도의 사이즈에 넣을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8K 디스플레이도 이런 노트북 같은 소형화된 사이즈로 구현을 하는 새로운 응용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기존에는 초고해상도 패널을 개발을 해봤자 그것들은 이제 TV 같은 초대형 디스플레이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 너무 작아지면 구별을 못하니까요, 디스플레이 픽셀들이. 근데 이런 라이필드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맨눈으로는 구별 못하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화질이 그럭저럭 괜찮게 보이게 되고 입체감까지 추가로 얻게 되니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몇 가지 스펙을 좀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광선을 일단 잘 구현해야 되는데, 그럼 광선을 얼마나 잘 구현해야 되느냐? 이 광선들을 구현하는 목적은 결국 이 3차원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이 3차원 영상이 실제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실제처럼 보여야, 진짜 같아야 잘 만든 라이필드 디스플레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3차원이니까 뎁스, 즉 깊이, 입체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볼륨감이 있어야겠죠. 어떤 볼륨을 갖고 있는 입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그 입체감을 표시할 수 있느냐, 뎁스 레인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뎁스 레인지가 넓다고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뎁스 레인지 엄청 넓은데 맨 앞에 어떤 영상 하나 있고 맨 뒤에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 뎁스 레인지가 넓기만 하지 그 사이 텅 비어 있으면 그냥 한마디로 속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입체감이 제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죠. 즉, 요 입체 영역, 입체를 표현하는 영역 내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요 입체감을 구별해서 표시할 수 있느냐, 뎁스 레졸루션도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2D 디스플레이들은 어디서 보든 똑같은 영상이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보더라도 화질이 좋게 잘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즉 뷰잉 앵글이 엄청 넓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180도에 달하는 뷰잉 앵글, 시야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라이필드 디스플레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D 디스플레이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TV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요. 모니터라든지 워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근데 이런 3차원 디스플레이들은 보통 시야각이 제한됩니다. 보통 한 수십 도 정도 이내로 제한이 돼요. 30도에서 40도 정도?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가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려주는 것도 필요한 기술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각도 내에서 얼마나 광선들을 촘촘하게 재현할 거냐. 즉 시야각이 뭐 엄청 넓은데
딱 광선 두 개만 딱 그 안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이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선 또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시야각을 얼마나 촘촘하게 분할을 해서 광선들을 제한하느냐, 즉 30도의 시야각을 몇 개의 광선으로 분할할 거냐, 그게 바로 앵귤러 레졸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광선과 광선 사이의 최소 각도, 이게 바로 앵귤러 레졸루션이고,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시야각도 180도가 되는 게 좋을 거고요. 앵귤러 레졸루션도 무한히 작은 게 좋겠죠. 즉 이게 촘촘할수록 좋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 광선과 광선 사이의 각도가 0도에 가까울수록, 즉 무한히 촘촘할수록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광선 하나 만드는데 픽셀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픽셀들이 무한히 많아져야 되죠. 그것들은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 앵귤러 레졸루션과 뷰잉 앵글에 제한이 있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뎁스 레인지와 뎁스 레졸루션의 제한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결국 이 광선을 얼마나 촘촘하고 넓게 만드느냐가 결국 이 복셀들이 어디에 생성이 되느냐, 이 광선이 만나야 복셀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복셀들이 어디에 생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촘촘하게 생성할 수 있느냐를 결국 결정을 짓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광선들을 얼마나 넓은 각도에 얼마나 촘촘하게 재현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디스플레이 패널의 픽셀들과 렌즈를 써가지고 얼마나 촘촘하게 재현해 줄 수 있느냐가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의 아주 중요한 성능이고요. 이걸 높이는 것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에서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오브젝트가 있을 때 좀 제가 이렇게 모식화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다 그러면은 뎁스 레졸루션도 높고 그리고 그 사이에 뎁스 레인지도 넓은 그런 게 좋은 거겠죠. 근데 뎁스 레졸루션이 좋으면, 그러니까 높으면 이 사이가 촘촘하게 이게 표시가 될 텐데요. 뎁스 레졸루션이 낮으면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이가 텅 비어 있으니까 이런 건 좋은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촘촘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그럼 뭐 무한히 촘촘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무한대의 성능을 요구하는 거니까 사실 구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요. 어느 정도에서 그럼 우리가 선을 좀 정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왼쪽에 있는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는 최소 수준입니다. 이 디스페러티라는 시차인데요. 사람의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최소 양눈에는 서로 다른 이렇게 방향을 갖는 광선이 들어와야 어떤 공간에 어떤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최소 양눈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광선 두 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눈을 통해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벌전스라고 하는데요. 수렴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 벌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무슨 장점이 있느냐? 이 양 눈에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즉 사람의 성인 기준으로 대략 한 6cm에서 7cm 정도 이렇게 두 눈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두 눈에 서로 다른 광선이 이렇게 방향을 갖는 광선이 들어갈 정도로만 앵귤러 레졸루션을 높여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앵귤러 레졸루션이 낮아도 된다. 즉 성능을 아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신에 두 눈을 다 통해서 봐야만 입체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즉 벌전스만 있고요. 문제는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의 눈이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서 초점도 조절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는 초점이 잘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그 흐릿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초점을 조절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안경이나 렌즈나 또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은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는 어코모데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만, 즉 벌전스만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눈이, 양눈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들어온 광선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눈은 초점을 이 디스플레이 면에다 맞춰버려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보고 싶은 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고 싶은 여기거든요. 여기. 가상의 3차원 위치를 보고 싶은 건데, 이 어코모데이션이 여기에 생기지 못하고 여기 디스플레이 면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벌전스와 어코모데이션 사이에 컴플릭을 해서 줄여서 VA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보통 입체 영상을 볼 때 피곤함을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현상을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여기시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입체 영상을 볼 때 어질어질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만 제공을 해서 벌전스만 유도하는 것은, 이것만 제공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낮지만, 그러니까 구현하기엔 좀 쉽지만 과연 이게 이상적이냐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한 눈에 최소 2개의 광선이 들어가게 하는 모노큘러 디스페러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광선들이 훨씬 촘촘하게, 보시게 되면 훨씬 왼쪽보다 훨씬 촘촘하죠. 예. 그러니까 한 눈에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눈은 대략 한 6에서 7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의 동공이 가장 클 때 얘기고요. 실제로는 한 3mm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에서 7cm보다 훨씬 작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 앵귤러 레졸루션이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 요구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코모데이션까지 이제 구현을 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갖는, 그리고 요 VAC로 인한 피로 현상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라이필드 기술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높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무한히 촘촘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주 초고 성능을 갖는, 즉 초고해상도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또 작은 렌즈들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또 실제로 만들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최적화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시야각이 넓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 명이 보는데 시야각이 좁으면 한 명밖에 못 보잖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보는 이런 멀티 유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야각을 넓히고 대신에 앵귤러 레졸루션을 낮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요. 대신에 한 명만 보는 1인, 그러니까 모바일용 라이필드다 그러면은 시야각을 아주 넓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명한테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대신 앵귤러 레졸루션을 높여가지고 입체감을 좀 더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방식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한 명이 보더라도 3명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면은 이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 한 명이 움직이게 되면 그 방향으로 요 광선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티어링을 해주는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멀티 유저의 경우에는 사용을 못해요. 아쉽게도 아직.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야각은 넓지만 앵귤러 레졸루션은 떨어지는 그러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게 뭐 정말 초고의 상도, 그러니까 지금의 뭐 8K 그런 걸 넘어서는 막 수십 K 이런 디스플레이가 나온다. 네, 그러면은 시야각도 넓고 앵귤러 레졸루션도 높은 이런 좋은 라이필드 영상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디스플레이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아직 이렇게까지는 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원리와 한계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럼 이런 걸 한계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원리도 알고 이거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디다 그럼 이걸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명이 사용하는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라이필드에 좀 적합하죠. 시야각과 입체감을 동시에 잡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시야각과 앵귤러 레졸루션을 둘 다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사용하는 라이필드 디스플레이가 보통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개발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자동차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물론 자동차는 여러 명이 동시에 타고 움직이지만 어떤 입체감이 있는 영상을 보통 1차적으로는 운전자에게만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명한테만 보여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런 레이아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유명하고요. 이 회사가 컨티넨털이라고 하는 자동차 전장 회사랑 같이 해서 이 자동차 실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화면에 뭔가 이렇게 붕 떠 보이는 이런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자동차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는 회사로 유명한 곳이 바로 레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꼭 이 레이아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이아가 꼭 이런 자동차용만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 같은 것도 이제 선보이고 있긴 한데, 예, 이런 자동차 아무래도 모니터는 여러 명이 보는 거고 자동차용은 이제 운전자에게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을 좀 많이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혼자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머리에 쓰는 이런 안경형 HMD 디스플레이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라고 유명한 회사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이 회사가 이런 디스플레이 시제품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앞에다가 이렇게 렌즈 어레이를 붙이고 그 각각의 렌즈 어레이에 해당하는 이 작은 영상들을 표시해주면은, 예, 결국 사람의 눈에 이렇게 입체감을 갖는 영상이, 대신에 화질은 떨어진,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HMD용으로 이러한, 예, 라이필드 기술을 적용한 그 시제품이 선보인 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선보였느냐? HMD는 이 디스플레이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봐서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라이필드 기술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그 영상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발전된 것으로서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기술이 있는데요. 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렌즈 어레이를 쓰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PBS라고 해서, 예, 평광에 따라 빛이 평광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 평광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그런 특수한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빛이 여러 번 반사가 돼서 이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사돼서 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냐면요. 일반적인 VR용 이 HMD들이 되게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렌즈와 디스플레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곳을 이 라이필드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반사되게 해서 일종의 옵티컬 폴딩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즉 광학적으로 접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기계적으로 접혀 있는 건 아니지만 빛이 여러 번 이렇게 반사되면서 들어가게 되면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여러 번 접힌 것과 같은 효과가 나서 실제로는 이 얇은 두께 안에 매우 두꺼운 구조를, 광학적으로 얇은 구조 안에 매우 두꺼운 것과 같은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만들면서도, 예, 이렇게 커다란 VR용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예, 10mm 안 되는 진짜 안경형 사이즈의 이런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HMD용으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응용할 수가 있냐면요. 사실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그동안 계속 제가 입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나는 평소에 좀 이제 3D 그런 게 좀 보고 싶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난 그냥 2D 디스플레이도 좋은데 굳이 옆에서 보면 옆모습 보여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진술이 옆에서 보면 옆모습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차라리 화질 좋은 2D 사진이 화질 안 좋은 3D 영상보다 훨씬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럼 라이필드 기술이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 라이필드 기술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HMD의 두께를 줄이는 데도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입체를 표시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입체를 표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긴 합니다만, 그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HMD의 두께를 줄인다든지, 또는 이렇게 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대표적인 게 노안인데요. 그런 노안은 이제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겪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노안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국가에서는 이러한, 예, 비전 커렉션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도 이제 점차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비전 커렉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가 내 눈에 맞춘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지금 디스플레이는 뭐가 그게 안 되느냐? 네, 그러니까 노안이 온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게 보통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서 이렇게 들고 보니까 한 30cm 정도 떨어져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 디스플레이를 멀리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즉 팔을 쭉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 눈이 가까이 있는 디스플레이 영상을 잘 볼 수가 없게 돼버렸기 때문이죠. 즉 내 눈에 맞는 영상이 여기 디스플레이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디스플레이가 내 눈에 맞춘 영상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거를 내 눈이 거기에 맞춰서 보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특히 라이플리 기술을 응용을 하는 그 응용처 중에 하나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나의 눈에 맞게 영상을 표시해주는 비전 커렉션 기술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내 눈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라이필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영상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필드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광선의 방향을 제어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입체감을 주는 건데, 그 입체감이라는 게 결국 거리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감도 입체감의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성이 되는데요. 그 거리라는 것이 결국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즉 나는 이 거리는 잘 못 봐요, 노안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멀리 있는 거는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팔을 쭉 뻗어가지고 멀리 보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들고 그냥 보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알아서 영상을 뒤로 보내주는 거죠.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리로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편하게 손에 들고 보면서 노안이 왔더라도 이렇게 선명한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트릭이 있죠. 라이필드 기술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영상이 화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화질이 저하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뭐보다는 좋은 걸까요? 바로 내 눈 자체가 워낙에 노안이 심해, 그러니까 노안 때문에 내 눈 자체가 워낙에 포커스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그냥 보면 이렇게 뿌옇게 돼가 잘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디스플레이의 원래 화질보다는 이 라이필드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이 영상의 화질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내 눈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줬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 있는 영상들은 내 눈이 이렇게 블러가 심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손을 쭉 뒤로 밀어야 됐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보면서 어차피 이 위치에 있는 거 제대로 안 보이니까요, 블러가 심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위치에 그대로 내 디스플레이는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데 영상이 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화질이 좀 저하는 됐지만 아까 심하게 그렇게 막 뿌옇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이미 4K 기술이 적용된 지가 꽤 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마트폰은 심지어 노트북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바닥만한 화면에다가 4K를 집어넣어봤자 그걸 그냥 보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라이필드 기술을 쓰게 되면 화질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비전 커렉션 기술을 쓰게 되면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이렇게 블러가 노안 때문에 이렇게 블러가 생겨 잘 안 보이는 것보다 그런 고해상도 스마트폰에 라이필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훨씬 편하게, 그러니까 손도 편하고 눈도 편한 그러한 비전 커렉션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앞에서 라이필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할 때에는 어떤 입체감을 표시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 광선의 방향을 제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꼭 입체라고 하는, 즉 왼쪽에서 보면 왼쪽 모습, 오른쪽에 오른쪽 모습, 그리고 뭐 튀어나와 보이거나 들어가 보이는 그런 어떤 3D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좀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HMD의 두께를 줄인다든지 또는 이런 스마트폰에서 내가 편하게 들고 봤을 때에도 이렇게 잘 눈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전 커렉션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이 라이필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략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렇게 라이필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라이필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분포, 즉 광선의 분포를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어떤 렌즈 어레이 또는 피널 어레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에 한계가 있고 렌즈 어레이나 피널 어레이도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시야각과 앵귤러 레졸루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극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기술적 수준 난이도는 낮지만 그래서 약간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양안 시차만 제공하는, 즉 벌전스만 제공하는 그런 라이필드 기술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디스플레이들이.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눈의 초점까지도 이제 맞추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이 어코모데이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모노큘러 디스페러티까지 최근에 구현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이필드 기술은 기본적으로 3차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됐고 많이 이제 연구가 됐지만 최근에는
꼭 이게 입체일 필요 있느냐? HMD의 두께를 줄여보자든지 또는 내 눈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전 커렉션 기술을 구현해보자라는 이런 새로운 또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새롭게 발견이 되면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입체용으로는 이제 1인용이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에게만 보여주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이제 HMD에서 3D HMD 그런 것들. 그러니까 HMD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3D VR을 구현할 또 3D AR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라이필리 기술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께를 줄이는 데에도 그런 기술이 적용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이 라이필리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50분 동안 같이 이렇게 라이필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라이필리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대략적인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것인데요. 조금이나마 그 기술의 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부터, 그리고 어떠한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근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